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기후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대구시는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천만 톤으로 세계 11위, 이산화탄소만 놓고 봤을 때는 세계 7위 규모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7억 8천만 톤, 2030년에는 8억 5천만 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각각 30%, 37%를 줄여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까지 유행기후변화협정 비준을 맞춰 신기후 체제가 공식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1,6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그나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6.1%로 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저장장치와 폐기물 에너지화, 전기차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신산업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태양광이라든지 하수 처리장, 하천부지, 풍력 이런 전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전체의 전기 사용량을 청정에너지로 보급하겠다 하는 것이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대구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조례조차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후변화 종합계획도 2010년 이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 예산 지원 근거도 부족합니다. 청정에너지과와 환경정책과, 미래형 자동차과, 교통정책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힘듭니다.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각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감축 목표라는 안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대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기구. 공공건물에는 강제 규정이 있지만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민간 부분에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멧돼지가 나타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대구시 동구에 있는 롯데마트 유라점 1층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서 구조대, 포수가 출동한 끝에 엽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인근 산에서 내려온 이 멧돼지는 유라 저탄장을 거쳐 몇 개의 도로를 건너며 마트로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멸종 위기 1급인 토종여우 수십 마리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소백산 여우 생태 관찰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뾰족한 얼굴에 풍성한 꼬리털을 가진 소백산 붉은 여우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번에 문을 연 국립공원 여우 생태 관찰원에는 모두 50마리의 토종 여우가 서식하고 그중 27마리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낮잠을 즐기는 아기 여우들도 보이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기싸움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단순 우리식이 아닌 비탈의 여우굴을 만들고 산채로 먹이를 주는 등 자연과 흡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야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만든 여우는 내년 초 번식기에 맞춰 쌍쌍이 소백산에 방사됩니다. 교감이 있는 개체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래서 발정기 때 교미가 확인된 개체를 대상으로 자연으로 방사하게 됩니다. 여우야 뭐하니? 여우와 한층 가까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우리로 들어가 몇 발짝 앞에서 여우와 교감합니다. 겁 많은 여우, 한참을 몸을 감추다 적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종북원 시험 사업으로 지난 5년간 32마리의 여우를 방사해 남쪽으로는 경주, 북쪽은 개성공단까지 올라갔던 소백산 여우들은 내년 본방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시청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북극빙하를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이 MBN에 올라왔는데요. 지구의 안정적인 기후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북극빙하가 최근 30년 사이 지구온난화 등 여러 원인으로 면적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하얀 부분이 빙하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84년 약 210제곱킬로미터였던 빙하의 면적이 2016년에는 겨우 21만 1000제곱킬로미터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빙하가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은 걸까요? 최순실 국정농단 소식으로 무척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전국 수습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후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가 42.6%,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가 26.5%, 여야 합의를 통한 거국 중립 내각을 수립해야 한다와 책임 총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8%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빨리 최순실과 관련된 어두운 소식들이 정리되고 국가 운영이 제자리를 잡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가을이 부쩍 깊어졌습니다. MBN에는 캠퍼스에 노랗게 물든 단풍을 담은 사진이 올라와 저도 직접 이렇게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나왔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켜켜이 쌓인 낙엽들이 가을이 깊어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캠퍼스를 찾아서 짙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바일 MBN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 사무원 40여 명의 임금 3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8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했고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가구는 경북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43.7%는 독거노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다음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중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고 간암, 위암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고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3.3%, 경북은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줄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대구 경북 지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4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1%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액만 따로 보면 올해 7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3% 늘어나 중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너지 저감 장치를 갖춘 경산 국민체육센터의 에너지 비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태양열 온수 시스템 시설 변경과 여러 등을 활용해 한 해 동안 8천여만 원을 절약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1억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